안녕하십니까, 돌을 아십니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돌 감정을 의뢰 하셨는데요, 이 반짝이는 광물이 금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죠. 큰 표본 2개하고 작은 부스러기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감정이 필요하겠군요. 먼저 이 돌을 보면 반짝반짝하죠. 운모입니다. 백운모. 그리고 반짝반짝하면서 비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석영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독자님께서 이걸 가지고 좀 궁금하다 하셨던 건데, 여기 보면 금빛을 나면서 반짝반짝한 게 있죠. 이거 흑운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들어있는 이건 장석인데 정장석입니다. 면이 매끈해 가지고 반짝반짝해요. 이것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거 다 석영이죠. 역시 이 면에도 반짝반짝한 금빛이 나는 게 있는데 납작납작합니다. 이거는 흑운모인데 흑운모가 풍화가 되면 이런 금빛이 납니다. 이 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네요. 물론 이 석영맥이라서 이 안에 미량으로라도 금은 함유되어 있을 것 같지만은 그거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암석 이 상태로는 금이 있다고 단정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 흑운모라고 판정한 이 납작한 광물 있죠. 흑운모보다는 좀 유난히 좀 금빛을 띠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느낌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금은 아닙니다. 운모 중에서 금빛을 띠는 운모가 있어요. 그걸 금운모라 합니다. 영어로는 플로고파이트. 물론 이게 흑운모인지 금운모인지는 역시 현미경이나 화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 되는데, 저는 처음 보는 순간은 흑운모 같다 이렇게 판정을 했고, 금운모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지 금은 아닙니다. 같이 나타나는 광물 조합으로 봐서는 금운모가 아니라 흑운모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크기를 갖는 석영을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질량을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님께서 보내신 표본을 올려보죠. 1263 1.26kg. 그 다음에 같은 크기로 생각되는 석영입니다. 질량도 비슷하죠. 이 암석은 거의 전적으로 석영과 백운모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암석을 영운암이랍니다. 영운암. 영어로는 그라이젠. 영운암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금광산 중에서 열수광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수, 이거는 열에 의해서 물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열로 물이 뜨거워질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 비가 내려 가지고 이런 것이 지하로 들어가는 이것을 기상수라 합니다. 이런 물도 지하로 들어가면 100m당 1도씨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km 내려가면 물이 100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뜨거운 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백색 화살표 되어 있는 이거, 여기서 마그마가 있다면 이 마그마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하고 또 휘발성 물질 이런 것이 이런 틈새가 있다면 위로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화산 지대가 있으면 화산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런 용암이 올라오죠. 이런 용암이 올라오는데도 역시 물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변성암 지대입니다. 메타모픽 락스. 이런 곳에 만일에 중간에 이렇게
단청에 의해서 끊어진다든지 하면은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면은 여기 일부가 녹아요. 대표적으로 녹아가지고 새로 생성되는 광물이 석영하고 장석이죠. 거기다 여기서 물하고 또 휘발성 물질 이런 것이 함께 생성돼 가지고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다 열수로 합니다. 열수가 있는 데서 다 보면은 여기 골드 디파지트 금광상인데 검게 되어 있는 것이 열수가 다 관련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때 단열대를 따라서 물과 관련되어 새로 생성된 암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석영과 장석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 틈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석영, 장석 더하기 이제 물이나 휘발성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자, 이 물하고 휘발성 물질은 석영과 장석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더 빨라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중에 만일에 이런 석영이나 장석 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하고 재빨리 결합을 합니다. 그냥 다른 새롭게 생성되는 광물하고는 이 물이나 휘발성 물질이 상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을 채운 이런 암석이 어찌 되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보면 큰 광물로서 굵직굵직한 이런 광물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석영과 정장석 또는 뭐 일부 허구모가 있더라도 허구모도 상당히 커요. 이런 하나의 광물들이 굵직굵직한 상태, 적어도 1cm 이상인데 어떤 거는 뭐 몇 미터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이 크다 해가지고 거정이라죠. 거정질의 암석, 거정질암이랍니다. 영어로는 페그마타이트라는데, 자, 오늘 앞에서 봤던 그 암석이 이게 거정질암입니다. 즉 이런 틈새에서 물과 함께 쫙 갈라지는 이 틈으로 석영장석도 함께 올라오면서 이렇게 메울 수 있는 이런 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배태될 수 있는 그런 암석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충청도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변성암 지대에 이런 금맥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겠죠. 변성암 쪽에서 중간에 생긴 단청에 의해서 청이 쫙 갈라지면은 갈라지는 곳에서 압력의 저하가 생기고 그때 녹았던 석영, 장석질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휘발성 물질과 함께 위로 싹 올라오면서 그 공간을 채우면서 식어가지고 생성된 거정질암, 여기에 플러스 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금속 이런 것들이 배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변성암 지대에서는 또 뭐가 생성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물이 올라오다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변성암을 변질을 시키거나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암석이 변성암인데 열수가 올라오다가 화강암체를 만나든지 아니면 이 자체로 이 채우고 있던 거정질암도 거의 화강암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화강암이라든지 또는 그 공간을 채운 거정질암이 뒤이어 올라온 물에 의해서 변질이 됩니다. 이 변질이 되면 거의 석영하고 운모라만 된 그런 암석이 생성돼요. 운모 중에서 그 대부분 백운모입니다. 이런 석영과 운모로 된 암석, 그래서 이것을 영운암이라 해요. 이 영운암이 이런 곳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봤던 이 거정질암하고 영운암이 그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그 암석 내에는 금이라든지 금속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눈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다른 금속 광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량으로 있는 원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금이겠죠. 그림이 복잡하니까 정리된 상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하에 뭐 변성암 지역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금이 쫙 간다면은 공간이 이제 생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압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벽체에 있던 것 중에서 부분 용융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제일 녹기 쉬운 석영질하고 장석 이런 것들이 녹겠죠. 여기다가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인 허구모 같은 것도 일부 녹아요. 그러면서 위를 올라가면서 다시 이 공간을 이렇게 채워버린다면은 여기에 광물 결정의 단위 크기가 큰 거정질암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거정질암을 페그마타이트라 합니다. 이렇게 열수가 올라가고 하는 곳에서 골드와 디파짓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석영에 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변성암 지역에서는 이렇고, 그냥 뭐 화산에서 봅시다. 여기 용암이 나오는 통로라면 여기 마그마가 있고 간헐적으로 계속 올라오겠죠. 올라올 때 이 올라오는 용암에 물하고 휘발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올라온 요 통로 근처에도 이렇게 열수에 의한 금 광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제 금이 쫙 가 있다 봤을 때 이런 틈을 따라서
비가 내린다면은 틈을 따서 내려가겠죠. 이 내려가는 물을 기상수라는데, 기상수도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뜨거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재순환하겠죠. 그런 곳에서 역시 금광상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정질암이 형성이 된다면 여기에서 또 뒤에 어떤 물에 의해서 이 거정질암이 또는 거정질암의 그 화학 성분은 대개 화강암하고 비슷하거든요. 뭐 거정질암 아니더라도 이 화강암 같은 곳에 또 물이 들어가면 이 암석이 전적으로 석영하고 운모로만 돼 있는 그런 암석으로 변해요. 앞에서 우리 영상에서 봤죠. 바깥 부분은 비늘 같은 형태로 백운모로 덮여 있고 그 안에 석영이 이렇게 있는, 거의 운모도 대부분 백운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자하고 운자를 써가지고 이걸 영운암이라 해요. 이 영운암도 이 거정질암, 그 다음 화강암하고 물하고 관리되니까 이 물에 의한 열수 금광성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돌을 가지고 판정을 할 때 이 돌에는 금이 있을 수 있는 암석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금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내 봐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ppm 단위로 있어요. 우리가 광산으로서 가치 있는 금을 이야기할 때 그냥 2ppm 정도만 있어도 금이 광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ppm이란 것은 100만 분의 2입니다. 100만 분의 2.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뭐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불가능하다가 생각하면 되겠죠. 뭐 계산을 해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석영 속에 뭐 약간의 뭐 금이 들어있다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측정해 보려면은 석영을 맥이 있는 아까 그 돌을 이렇게 큐브형으로 자르면 좋아요. 그럼 바로 그 부피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큐브형으로 못 자르면 뭐 비정형이라면 부피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눈금으로 있는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넣고는 물 속에 이렇게 담그면 늘어날 만큼이 부피죠. 그렇게 해서 부피를 재고 그 다음에 이 돌덩어리를 질량을 재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거든요. 비중. 그래 가지고 만일에 뭐 석영만 전적으로 있다면은 2.57 이럴 거예요. 금이 조금이나 들어가면 이게 늘어나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자, 금은 19.2의 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에 이 돌 안에 부피로 봐가지고 석영이 반이 있고 금이 반이 있다면 간단하잖아요. 2.57 더하기 19.2 나누기 이렇게 한 양이 나오면 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알 수가, 역산하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있는지.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리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그 저울에 달아보는 실험을 했잖아요. 거의 같은 부피의 석영에 대해서 거정질암의 질량을 재니까 거의 같았죠.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돌에서는 뭐 금이 아주 미미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분석을 해 보시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분석을 하는 곳은 서울시 구로구에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주소지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돌 속에 톤당 몇 g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금이